안녕하세요. 닥터준의 병원 탈출 진행을 맡고 있는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자, 오메가3와 6의 어떤 균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깨지면, 뭐, 살도 찌고, 피부 트러블도 생기고, 뭔가 염증, 피부 염증도 생기고, 각종 알러지라든지, 뭐, 천식이라든지, 뭐, 습진, 비염 이런 게 다 올 수가 있죠. 근데 오메가3, 6의 불균형이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심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메가3가 부족했을 때, 이런 오메가3가 되게 낮고 안 좋은 오메가6가 많을 때, 그 염증을 일으키는 이제 아라키돈산으로 가는 오메가3가 6가 많을 때는 뭐 여드름, 그러니까 습진, 건성 피부, 그러니까 과다 각화증, 각질, 피부 질환, 그다음에 건조한 모발 비듬, 뭐 혈관 경화, 약화, 시력 감소, 뭐 이런 게 다 오죠. 기억력 감퇴, 뭐 갈증 나는 거, 비만, 뭐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 사실 저렇게 피부가 안 좋은 거는 이제 나쁜 지방을 많이 먹고 염증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나쁜 오메가6가, 그러니까 좋은 오메가6도 있지만, 뭐 달맞이 종자유, 감말리놀렌산, 뭐 리놀렉 애시드 같이 좋은 오메가6도 있지만 안 좋은 오메가6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식물성 오일들을 뭐 카놀라유나 뭐 콩기름이나 해바라기슈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불에다가 이제 가열시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염증 유발로 되거든요. 염증 유발시키는 아주 기능을 못하고 나쁜 오메가6로 변해버려요. 그건 이제 아라키돈산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런 걸 이제 요리할 때 잘 모르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음식을 갖다가 주문해서 먹는데 그런 음식들의 어떤 오일 갖다가 그러니까 밖에서 튀긴 음식이나 이런 음식을 먹을 땐 사실은 그게 어떤 데는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쓸 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50번을 뭐 쓴다고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진짜 깨끗한 오일을 쓴다. 그래서 뭐 올리브 오일을 쓴다 그러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올리브 오일을 불에 가열하면 얘가 산화되면 비기능성 오메가6 염증 유발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 뭐 제가 유튜브나 방송 같은 데 봐도 요리할 때 그러니까 올리브 오일을 막 가열하고 막 카놀라유를 가지고 막 그 가열하고 볶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당연히 이제 그런 거를 그게 되는 줄 알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건 생으로 먹는 거고 어디 뭐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요즘 많고 또 이제 풀 먹은 고기가 별로 없고 요즘엔 그래도 좀 생기고 있는데 목초 먹은 고기들은 사실은 뭐 비타민 K2도 없고 뭐 얘네들이 염증을 유발을 시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구워서 먹으면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목초 먹은 고기를 못 먹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목초 먹은 고기가 요즘에는 그래도 주문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못 구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평상시에 오메가3를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뭐 여드름, 뭐 각질, 피부 각질, 건성 피부 습진, 모발 비듬 뭐 이런 것들, 시력 감소. 그러니까 좋은 지방산 오메가3, 6 비율이 좋아야 되고 그 오메가6도 좋은 오메가6를 그러니까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감말 리놀렌산 같은 거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기능하지 못하는 뭐 이렇게 불에 막 저 태워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뭐 무슨 카놀라유를 태운 뭐 이런 아니면 고기를 막 태워서 먹고 뭐 밖에서 튀긴 거 먹고 이런 거 먹으면 이런 게 심해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A 같은 것도 이게 눈이나 이런 피부 쪽에 뭐 과다 각화증, 여드름, 건성 피부, 습진에 이제 비타민 A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메가3랑 비타민 A 뭐 이런 거 먹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염증이 혈관에 생기면 혈관 질환이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유방 같은 경우도 유방이 지방이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을 많이 먹어야지 유방암이 안 걸리는데 그 안 좋은 지방을 많이 먹고 아니면 지방을 전혀 안 먹고 이래도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사람이 이런 뭐 유방 질환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지방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비만도 사실은 오메가3, 6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잘 보시고 이런 세포막의 건강, 그다음에 혈액순환 개선, 염증 조절, 뭐 심혈관 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또 뇌기능, 그다음 암 예방 이런 거 할 때 이제 좋은 지방산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올리브 기름을 이제 뭐 이렇게 샐러드에 뿌려서 먹고, 그다음에 올리브도 먹고, 뭐 치아씨드도 먹고, 뭐 햄프시드, 아마씨 이런 거 먹으면 엄청 좋죠. 그리고 생선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올리브오일 같은 거는 그냥 생으로 먹고 구워 먹지 않고 뭐 이렇게 구울 때 쓰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좋은 지방들이 몸에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더 좋게 하려면 이제 요즘에는 그 풀 먹은 고기를 먹는 파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각자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그 선서 오메가3? 자, 선서 오메가3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 보면 이게 손가락으로 손바닥이 선서하는 모양이고, 이게 이제 이런 선서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돼지고기, 뭐 닭고기, 계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료를 안 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호르몬과 항생제 투여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키우는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염증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가 자꾸 생기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선수 오메가3 사이트도 되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그 사라가마트, 연희동에 있는 사라가마트에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그 사라가마트, 연희동에 제가 여기 연희동 오래 살아가지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요즘에 그 목초 먹은 고기를 여기서 팔더라고요. 뭐 오가닉 이건가? 하여튼 여기서 유기농으로 해서 100% 풀먹은 유기농소를 사라가 마트에서도 팔아요. 온라인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고, 그다음에 끓이거나 뭐 튀기거나 할 때는 나쁜 기름을 안 쓰시면,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을 안 쓰고 차라리 이제 돼지고기 라드라든지 뭐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기버터라든지 이런 걸 쓴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건강해지시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오메가3, 6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원래 1대 4가 돼야 되는데 뭐 1대 4가 없어요. 1대 11, 뭐 1대 50, 뭐 또 살찔수록 1대 90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더 이게 비율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메가3 결핍이 현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다.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체내 지방산의 대사를 볼 수 있는 검사도 있어요. 보면은 오메가3의 그 모체 지방산인 필수 지방산인 알파 리놀렉 애시드도 볼 수 있고, EPA-DH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6 중에서 좋은 모체 오메가6인 리놀렉 애시드 볼 수 있고, 또 좋은 감마 리놀렉 애시드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감마 리놀렉 애시드. 저게 이제 검사실 때 떨어져 있는 분들은 저걸 먹어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물론 오메가3랑 이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게 감마 리놀렉 애시드가 뭐 엠프티메이크 같은 햄프시드랑 뭐 아마씨 섞여 있는 것들은 그거 하나로 오메가3, 6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되게 편하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감마 리놀렉 애시드가 부족한 분이 저거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생리전 증후군, 뭐 갱년기 장애, 뭐 아토피, 뭐 피부 노화나 뭐 피부 염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ADHD, 이제 집중력 뭐 이런 거, 집중력 장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절 염증 뭐 이런 거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다음에 뭐 또 생리전 증후군, 생리통 이런 분들도 많이 좋아지고, 혈압 높은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술 먹는 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류마티스라든지 이런 염증 질환은 당연히 도움되죠. 모든 염증 질환은 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가 면역도 다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뭐 당뇨병성 신경염 이런 것도 다 염증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메가 3가 부족하면 우울증이 와요. 그러니까 세로토닌 올리는데 오메가 3가 꼭 필요하거든요. 장벽을 또 좋게 만드는데 오메가 3가 필요하고, 그 오메가 3가 있어야 장이 좋아지는데 장이 좋아져야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울감을 예방해 주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검사해 보면은 다 나와요. 내가 이제 부족한지 어떤지가 요즘에는 검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염증이 오는 이런 프로스타글란딘 E2로 가면 안 되고 E1이나 E3로 가야 된다. 그러려면 단 거 먹거나 인슐린 올리는 뭐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되고, 그렇다. 그 다음에 이런
안 좋은 막 기름들을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을 막 태워서 튀겨서 너무 고온으로 가열해서 먹지 말자. 그래서 식물성 기름은 이런 오메가6가 풍부하지만 조리 중에 과열하면 변성이 되고 기능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섭취한 모체 오메가6는 뭐 염증 물질이 돼서 축적돼서 염증을 일으킨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요리할 때는 버터, 라드, 코코넛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을 사용하라. 그다음에 식물성 오메가6는 신선한 형태로 섭취해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쪽은 이제 포화 지방이 많은 거고 이쪽은 이제 불포화 지방이 많은 건데 보면 뭐 아마씨 같은 경우는 오메가3가 되게 많아요. 아마씨가 되게 많고 올리브 오일은 단일 불포화산이 많고 오메가3는 되게 적고 그다음에 뭐 여기 연어는 이제 포화 지방도 좀 있고 오메가3도 좀 있고 뭐 단일 불포화산도 있고 근데 아마씨가 더 많다는 거 되게 대단히 놀랍죠. 아마씨는 또 여성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 항암 효과도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오일이에요. 그래서 간디가 이제 아마씨가 있는 곳에는 건강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 포화지방이 많은 거 가지고 써야죠. 여기 보면 라드, 뭐 이런 버터, 코코아, 뭐 버터, 뭐 코코넛 오일, 뭐 이런 거를 써서 이런 걸로 이제 가열을 해야지 안전하다. 가열이 돼도 변성이 되지 않고 염증 물질 유발시키지 않는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중요한데 현대 사람들은 그 먹는 법을 잘 모르고 그 오메가6를 좋은 오메가6를 자꾸 기름에 가열해서 먹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료 먹은 고기를 자꾸 먹어서 오메가6가 더 올라가서 염증이 많다. 그래서 비만과 그게 암이나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의 염증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을 이제 가라앉히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몸에 있는 지방이 산화되지 않게 해서, 백내장이나 무슨 유방의 질환이나 뇌의 퇴행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생기게,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을 입지 않게 해서,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입으면 암, 당뇨, 혈압, 이런 치매, 자가면역 질환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검사해보면 진짜 미토콘드리아가 그냥 정말 너무나 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은 잡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오메가3와 6의 바른 섭취예요. 그리고 바른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잘 숙지하시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은 고쳐서 그런 것들을 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은 가려움증, 아토피, 습진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려움증을 엄청나게 호소하는 사람, 근데 오메가3 먹고 더 가려워졌다.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시나요? 오메가3 먹고 더 가렵다면 무엇이 문제일까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공부들을 많이 하세요. 영양소 공부가 옛날에는 영양소라고 하면은 거의 신경들을 안 썼는데 요즘에는 다들 박사가 되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막 서칭해가지고 막 드시고 셀프로 치료를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제대로만 골라서 잘 드시면 과하지 않으면 좋다고 보는데요. 이런 가려움증이 있을 때 대표적인 항염 영양소가 오메가3죠. 오메가3는 대표적인 항염 영양소예요. 그래서 보통 기능학 병원에서도 습진, 피부 발진, 가려움증 이런 환자분이 오시면은 제일 처음에 체크해보고 처방해드리는 게 이제 오메가3 종류, 오메가6 이런 것들을 처방해드리거든요. 물론 오메가6는 좋은 오메가6가 되겠죠. 염증 일으키는 오메가6가 아니라. 근데 이런 오메가3를 먹고 가려움이 더 심해졌다고 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오메가3 먹고 더 가려운 것 같다. 자, 그걸 한번 이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그 파헤치기 전에 오메가3의 어떤 효과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오메가3는 일단 여드름에 되게 잘 듣고요. 왜냐면 여드름도 피부 염증이고, 그러니까 피부염들은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피부가 되게 건조한 거, 그 다음에 습진, 주부습진, 닭살 이런 거, 그럴 때 이제 오메가3가 중요하죠. 비타민 A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이라든지 요오드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오메가3가 피부가 건조하고 이렇게 껍질이 뺏겨지는 거, 이럴 때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그 다음에 시력, 눈이 안 좋은 분들은 시력 감소할 때 오메가3 되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처가 회복이 되려 그러면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 누수라든지 장이 복구가 돼야 된다든지 할 때도
오메가3가 없으면 복구가 잘 안 되세요. 그래서 장누수나 아니면 피부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도 오메가3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비듬 같은 거 잘 생기는 분들 있잖아요. 모발이 건조하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어떤 오메가3 부족이 되게 장기화되고 오래되면은 신경계가 좀 건강하지 않게 돼요. 감각 이상이라든지 신경이 약해진다는 느낌이 온다든지 걷는 게 좀 부자연스럽다든지 뭐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뇌도 좋게 하지만 신경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오메가3는 기억력 감퇴가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기억력 떨어졌다 그랬을 때 반드시 드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몸 안에서 DHA로 바뀌어서 기억력을 좋게 만들죠. 그리고 염증도 가라앉히죠.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혈관에 염증이 자꾸 생겨가지고 혈관이 좁아지는 건데, 그거를 오메가3가 줄여주는데 한몫합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부족하면은 자꾸 목이 마르고 소변 자주 보고 이런 게 있어요. 또 대표적으로 꼭 드시는 케이스가 이제 염증 조절할 때, 그게 이제 심혈관 염증, 관절 염증, 천식, 비염, 이런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뇌 기능에도 되게 중요하죠. 우울증, 치매, 뭐 정신분열증 뭐 이런 데 되게 중요하고, 또 암 예방에 중요하죠.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 뭐 전립선암 이런 암 예방에도 중요하고, 이렇게 오메가3는 우리 몸에 중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오메가3가 과연 우리 몸에서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사실 보는 검사가 있어요. 패티 애시드 프랙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방산 분해 검사라고 해서 실제로 기능학병원에서 다 하는 검사입니다. 하면은 내 오메가3가 적은지 많은지, 6가 적은지 많은지, 비율을 따져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려움이 심한 분들은 지방산 분해 검사에서 결과표처럼, 지금 이분 보면은 오메가3가 되게 낮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오메가3가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를 제대로 된 용량으로 섭취하게 해드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피부가 좋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검사가 있다는 것도 한번 참조를 해보세요. 이건 별로 제가 소개를 안 해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자, 오메가3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ALA, EPA, DHA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얼마나 되는지 나옵니다. 오메가3, 오메가6, 9 뭐 이런 게 쭉 나오는데, 오메가6 같은 경우에는 감마리놀렌산, 이건 중요한 거거든요. 감마리놀렌산이 부족하면은 뭐 생리전 증후군, 신경병증, 피부 습진 뭐 이런 거 다 심해질 수 있거든요. 아토피. 그래서 이게 낮으면 더 가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따로따로 또 드셔야 될 수도 있죠. 식물성 오메가3에는 보통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햄프시드라든지 뭐 플렉시드라든지 치아씨드라든지. 저는 식물성 오메가3를 많이 쓰는 편인데 거긴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가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메가3랑 6랑. 보통 이제 생선 오메가3 이런 것들은 오메가3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6도 좋은 거, 이런 달맞이 종자들은 드시면 더 나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계속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검사를 뭘 했냐면은 지연성 IgG 음식 알러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오메가3를 굉장히 그 고용량으로 이제 드시고 계시는 여성분이었는데, 검사하니까 3 이상 되면 먹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대구, 고등어, 연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여러 가지 해산물, 그러니까 어류에도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어류에 대한, 생선에 대한 지연성 알러지가 있어서 오메가3를 먹고 더 가려워졌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메가3를 끊게 했어요. 생선 오메가3를. 어류 오메가3를 끊게 하고, 이분은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3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메가3를, 생선 오메가3를 끊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증이 많이 줄어들고 호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한번 소개를, 몇 분의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으려고 좋은 것을 찾아서 먹고 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악화시킨 그런 경우죠. 오늘의 결론, 오메가3를 먹고 더 가려우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보든지 식물성 오메가3로 바꿔보자.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아토피, 습진 뭐 이런 알러지 환자분들 많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기능학 의사 닥터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시죠? 오늘 할 주제는 오메가3의 위력이라는 컨텐츠입니다. 특히 이제 항암 쪽에서 볼 건데요. 사실 오메가3는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 제가 오히려 덜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메가3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저는 뭐 한 15년 이상 하루도 빠짐없이 먹고 있고, 현대인들은 오메가3가 부족하다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고 그 효과가 너무나 광범위해서 사실 제가 컨텐츠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저에게 치료받는 환자분들이나 오메가3가 정말 중요한데도 너무 흔해서 오메가3를 제껴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컨텐츠를 찍게 됐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인데요. 다가불포화 지방산에는 알파리놀렌산도 있고 EPA도 있고 DHA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아마씨유, 치아씨드, 그다음에 햄프씨드, 생선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다가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이제 항암에 굉장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은 미국 프레더 허치슨 암 연구센터는 중년 여성 35,016명을 6년 동안이나 추적 검사한 결과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을 매일 먹는 사람은 유방암 발병률이 31%가 더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또 2019년 4월에는 미국 국립환경건강과학연구소가 오메가3 지방산의 상위 4% 섭취에 속한 사람들은 하위 4%에 속한 사람들보다 대장암 발병 위험도가 50%나 낮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유방에 뭐가 혹이 있거나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있었다 그러면은 오메가3를 우선 먼저 먹는 거를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씨나 치아씨드, 햄프씨드 이런 것도 물론이고요.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또 연구한 게 있는데 충남대 학교병원 암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필요한 베타카테닌이라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암이 자라는 걸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충남대 병원에서 2009년에 가난 세포를 주입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에서는 체내에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생기도록 유전자를 변형시켰더니 다른 그룹에 비해서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몸에서 오메가3를 생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섭취해주면 현재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효과를 더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메가3는 또 부작용이 없습니다. 항암 치료의 효과도 향상화시키고 항암 치료를 방해하지도 않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게 없죠. 그래서 오메가3 중에 DHA 성분, DHA는 주로 이제 머리가 좋아지는 성분을 알고 있는데 DHA도 우리가 EPA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DHA도 효과가 있다고 나왔는데, DHA 농도가 평균치보다 낮은 환자는 평균 유방암 환자에서 18개월 생존한 데 비해서 평균치보다 높은 환자는 34개월을 생존했다. 그만큼 이제 생존율이 높아지고, 또 DHA 농도가 혈중에 높은 그룹은 항암제 부작용인 백혈구 감소, 혈소반응 감소의 부작용도 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메가3는 얼마나 먹는 게 좋을까요? 보통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정한 용량은 하루에 500에서 1500 정도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에 3000mg, 3g까지 먹을 걸 권유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생선 한 토막에 1700에서 4500mg의 오메가3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WHO의 권고량보다 좀 더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체질상 혈전제를 복용하지 않거나 출혈의 위험도가 없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요. 아스피린이나 혈전제를 드시는 분들은 이제 출혈 같은 게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3의 놀라운 점은 다가불포화 지방산, 이 오메가3는 암세포의 이 자체로도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항암제처럼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2016년 나온 논문인데, 이런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정상세포에는 독성을 보이지 않는데 선택적으로 암세포의 세포 독성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때나 항암 치료를 안 할 때나 아니면 암을 예방을 할 때나 이런 암 쪽에는 오메가3, 다가불포화 지방산을 충분히 복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생선도 많이 드시고 아마씨유나 치아씨드, 햄프씨드 이런 걸 많이 드시면은 이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보기에는 단지 기름으로 보이지만 암세포의 선택적인 독성을 나타낸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항암제는 정상세포에도 독성을 일으키고 암세포에도 독성을 일으키는데, 이런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암세포에만 독성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안전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억제하는 암의 종류를 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결장암, 획도암, 위암, 간암, 췌장암, 유방암, 난소암, 전립선암, 담관암,
방광암, 그다음에 신경 아세포종, 신경 교종, 뇌암이죠. 폐암, 형평상피암, 흑색종, 그러니까 피부죠, 피부. 골수성 백혈병, 그다음에 림프종, 혈액종양 이런 거에서도 세포 자멸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다가 불포화 지방산들의 그럼 원리는 무엇이냐 봤더니 암의 줄기세포, 그 죽이기가 어렵다는 암의 줄기세포와 튜머 이니시에이팅 셀이라고 해서 암을 시작하는 그런 세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다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은 이런 다가 불포화 지방산은 직장암 줄기세포와 유방암 줄기세포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걸로 나타났고 줄기세포의 세포 자멸 효과를 보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항암제랑 같이 썼을 때도 항암 물질들의 효능을 역시 이전 연구와 비슷하게 높여주는 걸로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EPA만 단독으로, EPA는 오메가3 성분 중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성분인데 이거를 항암 성분이랑 같이 썼더니 암의 줄기세포가 집중되어 있는 세포 군집에 세포 자멸의 효과를 보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항암 치료를 해도 암 줄기세포를 죽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메가3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항암 요법과 같이 했을 때 줄기세포를 억제하는 효과를 더 보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성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가 단순히 들어가 있는 어떤 그 비율을 보자 그러면은 생선보다 아마씨, 영어로는 플렉시 들어가는데 플렉시드에 오메가3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플렉시드에는 또 특별하게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리그난이라는 성분. 그래서 제가 아마씨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리그난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리그난이라는 성분은 각종 성호르몬 관련 암에 효과가 있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난소암 이런 암에 항암 효과가 있는데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원리를 보면은 5알파 리덕타제, 아로마타제 이런 것들을 억제합니다. 이런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성호르몬이 안 좋게 변화해서 성인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전립선 비대, 유방암, 탈모, 생리통, 생리전 증후군, 근육 감소, 여성용 유방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효소들을 억제한다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리그난은 이거 자체가 나쁜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시는 게 암이 걸렸는데 아마씨 같은 거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석류 먹어도 되나요? 근데 이런 파이토 에스트로겐, 천연 에스트로겐들은 안티 에스트로겐 에펙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작용해서 서로 싸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나쁜 에스트로겐을 밀어내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헷갈리지 마시고 아마씨를 풍부하게 드시면은 그 리그난이 유방암에도 도움이 되고 전립선암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 자체가 리그난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 또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점들이 이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독일의 의사인 그 막스 거스는 모든 암 환자들이 아마씨유를 충분히 드시게 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렸고 지금도 암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식단 가이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암이 걸리신 분들이나 암이 위험하거나 용종 같은 거라든지 혹이 있거나 암이 걱정되거나 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현대 사회의 식단에서는 음식에 나쁜 오메가6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밖에서 고기를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금방 염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몸에 나쁜 오메가3가 많기 때문에 조금만 섭취해도 염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햄프시드처럼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아주 건강하게 이상적인 비율 1대4 비율이 되어 있는 음식도 있지만 우리가 밖에 사 먹는 음식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오메가6가 다 나쁜 건 아니고 보라지유나 달맞이꽃 종자유 이런 것들은 좋은 오메가6죠. 이런 것들은 좋은 건데 안 좋은 오메가6는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오메가3와 좋은 오메가6가 있어야 밖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나 이제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런 오메가3, 6를 영양제로 보충하거나 못 먹을 때는 음식으로라도 자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가불포화 지방산에 있는 항암 효과, 그리고 특히 아마씨에 있는 리그난에 있는 항암 효과들, 특히 이제 호르몬 관련 암에 대한 효과들에 대한 논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량을 복용할수록 효과는 좋았고 출혈의 걱정만 없으면은 괜찮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약 복용력과 출혈력 같은 거를 보면서 다가불포화 지방산을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씨유 같은 경우는 생선오일과 다르게 출혈에 대한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씨유는 출혈의 위험성 없이 좀 많은 용량, 현재 암이 있다 그러면 15g부터 시작해서 30g, 45g 이렇게 밥숟갈로 3숟갈 정도까지 드시는 것도
괜찮은 용량이니까 여러분들 잘 참조하셔서 건강하게 질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병원 탈출하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기능학 의사 닥터준호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3와 오메가6가 나에게 부족한지 보는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메가3, 6는 상당히 우리 몸에서 중요한 물질인데 그것이 부족한 것을 검사로도 알아볼 수 있지만 증상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내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보충을 해서 내 건강이 좀 더 개선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메가3와 6는 우리 몸에서 한 1대1 내지 1대4 정도의 비율로 있어야지 건강한 건데요. 일단은 오메가3의 필수 지방산의 그 모체가 되는 그런 성분을 알파 리놀레닉산이라고 합니다. 알파 리놀레닉산. 그다음에 오메가6의 모체가 되는 물질을 리놀레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는 알파 리놀레닉이고 하나는 리놀레익이고, 그래서 요거 헷갈리지 않게 하시고, 오메가6가 몸에 부족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성장이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몸이 굉장히 힘이 빠지고 약해진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공부하는데 굉장히 집중이 안 되고 힘들고 학습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게는 오메가6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장과 배우는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서 시력이 좀 안 좋아집니다.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비타민 C도 있고 뭐 아연도 있고 그다음에 비타민 A도 있지만 이 오메가6도 시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변동이 심합니다. 감정 변동. 그래서 갱년기에 오메가6를 먹고 뭐 달맞이 종자유나 이런 걸 먹고 나서 감정적으로 안정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변동이 꼭 갱년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되게 많으신 분들은 아, 내가 오메가6가 부족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충하시게 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모든 ATP를 만들려면은 산소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산소들을 잘 들어가게 혈액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폐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역할이 바로 건강한 오메가6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데도 중요하고 또 암 환자분들이 이 산소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산소 결핍증으로 인해서 암세포들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오메가6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게 해주는 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산소를 공급하게 하는 거는 물론 철분 결핍 같은 것도 없어야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지만은 이런 오메가6의 역할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오메가6는 뭘로 보충을 하냐? 그냥 밖에서 안 좋게 키운 고기들을 먹을 때 먹는 오메가6는 좀 안 좋은 오메가6고요. 달맞이 종자유, 보라지 오일, 플렉시드, 치아시드 뭐 햄프시드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아까 얘기한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 어떤 게 있냐. 오메가3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죠.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포막이 건강해야 면역도 좋아지고 세포끼리의 소통이 원활하고 그래서 어떤 정보 전달이나 영양소의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하면 우리 세포가 서로 소통을 잘 못한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일단은 가장 많이 보이는 증상으로는 이제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죠, 몸에서. 오메가3가 부족하면 각종 비염이나 알러지나 아토피나 관절통이나 두통이나 이런 통증이나 알러지로 나타나는 그런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많다 그러면은 내 몸에 일단 오메가3가 부족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건강도 사실은 염증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혈관 안에 염증이 없어야 되는데 혈관 안에 염증이 있으면 플레이크가 생기고 자꾸 막히게 되죠. 그래서 혈관 질환을 예방할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 다음에 이 관절염도 통증의 일종인데 관절염도 오메가3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증도 다 염증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심한 분들이 일단 관절의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필요하다. 물론 그 외에도 비타민C나 MSM 같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물질들이 있죠. 그 외에도 뭐 커큐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염증을 가라앉히는 영양소들이 있지만은 오메가3가 항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영양소다. 그 다음에 머리카락이 또 빠집니다. 그래서 탈모가 있는 분들이 뭐 탈모에 대한 여러 가지 영양소를 찾아보지만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오메가3니까 탈모가 있다면 오메가3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꾸 몸에서 목이 마르고 탈수 현상이 오고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증상도 바로 오메가3 결핍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남성들이 이제 불임이 있을 수 있고요.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
그다음에 유산이 잘 되는 거, 이것도 오메가3의 결핍입니다. 오메가3가 세포막을 구성하기 때문에 세포막이 건강해야 정자 난자가 잘 결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유산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산이 잘 되는 분들이 유산을 방지하는 다른 시술보다는 기본적인 오메가3 섭취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상처가 잘 안 나는 분들도 있죠. 상처가 안 나는 게 뭐 비타민C, 마그네슘, 아연, B5 이런 거 결핍도 있지만 오메가3가 결핍돼도 상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중요한 또 많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오메가3와 6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결핍이 되면은 보통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금 가듯이 이렇게 벗겨지고, 습진이 있을 때 이렇게 약간 까지잖아요. 까지고 막 금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피부 증상들이 바로 필수 지방산 결핍 증상이고요. 그리고 가끔 진료를 보다 보면은 갑자기 팔에 무슨 혹 같은 게 잡혀요. 허벅지나 이런 데도 뭐 피부 밑에 무슨 혹 같은 게 잡혀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오메가3와 6, 이 필수 지방산이 결핍됐을 때 오는 증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오메가3나 6 같은 필수 지방산이 결핍됐구나 생각하시면서 생선 오메가3, 아마씨, 탄부시드, 치아시드, 달맞이 종자유, 보라지 오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고, 증상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공유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양제 복용의 절대 진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영양제에 대한 내용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 영양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여러 인터넷에서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요즘에 나오니까 그런 걸 보시고 이제 자가적으로 이렇게 뭘 드시는지 이렇게 써오시는 거를 저는 이제 쭉 많이 보니까, 근데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거, 뭐가 중요한 거, 이거를 모르시고 좀 사이드 되는 거를 우선적으로 드신다거나, 그게 이제 점점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는 벽장을 찍어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 공부한 지가 한 20년 됐고, 영양제 가지고 염증도 치료하고 뭐 암도 관리하고 혈관 질환도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해온 지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외국 여행을 간다 그러면 시간이 좀 없을 때는 딱 핵심적인 것만 챙겨간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처음 왔을 때 제가 체크를 하는 것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쉬운 부분인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대 진리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처음에 이제 영양제가 생기게 된 거는,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우리 몸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영양소들이 결핍이다 라는 게 2000년도 초반에 그 자마 논문에 실리면서 영양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거든요. 영양제 좋은 게 많죠. 뭐 비싼 것도 있고, 뭐 요즘에 뭐 신기한 유산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걸 먹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는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근데 B군인데 활성용 B군, 그 다음에 오메가3,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부터 아마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를 하루도 안 빼놓고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사람들이 이런 걸 안 먹고 이제 다른 걸 자꾸 신경을 찬단 말이죠. 근데 꾸준하게 비타민C랑 오메가3랑 B군을 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진료실에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C는 일단 우리 몸에서 생성을 못해요. 우리 몸은 비타민C와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두 가지 큰 항산화 그 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체내에서 합성될 수 있는 거는 글루타치온을 선택을 했고, 비타민C는 생성을 하지 못하는 쪽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안 먹으면 6개월 이상 되면은 사람이 괴혈병이 와서 죽죠. 저는 이제 뭐 영화 그 톰 행크스 나오는 캐스트어웨이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뭐 무인도의 디바 이런 거 보면은, 무인도 가면 비타민C를 먹기 쉽지 않잖아요. 과일이나 이런 거를 따야지만 먹을 수 있고,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는 이제 유심히 보게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뭐 바이킹들 한 2000명 싸우러 나가면은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돌아올 때 보면은 반은 괴혈병 걸려서 죽어가지고 한 600명 돌아오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C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C는 꼭 필요하고,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어떻게 보면 그 스트레스의 어떤 방패막이 돼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더 비타민C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역의 방패막도 되고 스트레스의 방패막도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생존의 방패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감기 걸리는 사람들, 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 뭐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 사람이랑 많이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대화를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다 비타민C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분들 뭐 건강한 피부 좋아하시죠? 피부가 탄력 생기기 위해서 뭐 레이저도 받고 여러 가지 하시지만 보톡스도 맞고, 비타민C만 잘 먹어도 콜라겐이 생성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외부의 스트레스나 내부에서 온 스트레스에 찌들어가요. 그리고 뭐 현대 사회에서는 뭐 괴혈병을 치료하기는 어렵지만 비타민C가 바닥인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검사를 해보면 위에 위궤양이나 장상피화생이나 아니면 뭐 암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류마티스 같은 걸로 염증이 많은 사람들, 알러지로 염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비타민C를 검사해보면 다 결핍이에요. 그리고 증상이 심할수록 결핍이 더 심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본적인 비타민C를 먹으려는 것보다는 다른 데서 안 보고 뭐 희한하고 좀 비싸고 뭐 이런 거를 막 찾는 경우를 많이 봐요. 사실 너무 중요해서 제가 비타민C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는 환자들한테는 제가 다 물어보거든요. 비타민C를 먹으면 하루에 얼마 드시냐? 그러면 하루에 한 알이요, 하루에 두 알이요, 뭐 이런 사람들 많고요. 예를 들어서 암 환자라든지 고농도의 비타민C가 필요한 사람들, 면역이 저하돼서 자꾸 감염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뭐 액상 리포조말 비타민C나 아니면 캡슐로 된 리포조말, 또 위가 쓰린 사람들도 그런 게 좋죠. 그다음에 위를 복구시킬 때도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위산 대체 역할을 해가지고 음식을 소화시킬 때 좀 위의 산성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뭐 가루로 된 비타민C도 있고, 그다음에 간식처럼 맛있게 만든 팝핑C라고 하는 비타민C도 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애기들이나 간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게 그런 맛있는 비타민C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가장 중요해요. 근데 내가 일을 많이 하거나 남들보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뭐 1, 2g 먹는 게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6g, 9g, 아니면 내가 더 심한 병이 있거나 더 건강을 하려면 리포조말 형태로 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 15g, 20g 체내 농도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먹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리포조말 비타민C로 해가지고 한 최소 혈중 농도를 따지면 16에서 한 24g 정도는 계속 유지되게 먹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녁에도 자기 전에도 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비타민C는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비타민C는 6개월 이상 안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내가 암이라는 스트레스, 항암이라는 스트레스, 또 방사능 치료의 스트레스, 이럴 때 비타민C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비타민C를 몸에서 생성하니까, 뭐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묶어놓고 때리면 비타민C 생성량이 막 5배씩 올라가죠. 근데 몸에서 비타민C를 생성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필요한 거를 인간들은 열대 지역에서 문명이 발달해 왔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어떤 음식, 과일이나 뭐 야채나 이런 데서 비타민C를 구할 수 있어서 비타민C를 포기하고 글루타치온을 내부에서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패스웨이를 우리가 지나해 왔다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면역 저하나 이런 거 있을 때 비타민C를 많이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메가3죠. 오메가3 검사를 해보면 실제로 오메가3 결핍이 심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오메가3는 거기다가 필수 지방이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이라는 건 안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몸에서 생산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오메가3를 안 먹고 고깃집도 가고 현대 식단을 하다 보면 오메가3, 6 밸런스가 안 맞아서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알러지나 뾰루지, 통증, 통풍 이런 걸로 병원을 가서 쓸데없는 약을 굉장히 많이 드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다른 건 괜찮은데 오메가3 결핍만 심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오메가3만 드리면 한두 달 있으면 몸에 있는 뭐 알러지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뭐 염증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니까 오메가3가, 암이라는 것도 염증이 반복된 게 암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메가3는 중요하죠. 그 다음에 혈관 질환도 염증이거든요.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병원에서 주는 뭐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만 먹어서는 절대 예방할 수가 없습니다. 오메가3를 안 먹으면은 예방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메가3를 하루에 한 4g 정도 먹거든요. 그거는 영양제로 먹는 게 4g이고 음식으로도 더 먹어요. 매일같이 치아시드나 아마시 가루를 먹으니까. 그래서 제가 환자들한테는 물어봐요. 오메가3를 얼마나 드세요? 그러면 한 알이요. 그러면 안 된다. 최소 2알 이상 먹어라. 그리고 몸에 안 좋으면 한 4알은 드셔라. 그런 식으로 제가 용량부터 처음에 교정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메가3가 부족하면 염증도 많이 오고 혈관 질환도 오고, 하지만 뇌도 지방이기 때문에 기억력, 집중력 이런 거, 그다음에 우울증도 올 수 있어요. 오메가3 결핍이. 근데 오메가3 결핍으로 오는 우울증을 오메가3를 안 먹고 우울증 약을 먹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 환자가 되는 거죠. 그 제약회사는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본인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식단을 웬만큼 해가지고는 오메가3가 정상인 사람이 없어요. 정말 많이 못 봤습니다. 들기름을 많이 먹어도 좋긴 하지만 걔네들은 그 오메가3로 변환될 때 한번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3로 바뀌는 게 한 8분의 1에서 18분의 1?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치아씨드, 아마씨, 들기름 이런 거 다 좋지만 오메가3는 꼭 복용을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요즘에는 오메가3가 그렇게 이제 비리지도 않고 작게 나와가지고 뭐 심지어 씹어 먹어도 역겹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이제 진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없거나 오메가3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최소 한 2000mg EPA, DHA 합의, 그리고 보통 내가 좀 더 건강해지려면 한 4알 정도 드시면 좋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메가3는 우리 몸 안에 SNS다, 카톡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포막이 지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50조 개의 세포들이 같이 공동작용, 유니진을 해가지고 뭐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사작용도 할 수 있고, 뭐 면역을 증강시킬 수도 있고, 독소를 배출할 수도 있고, 이런 걸 하는데 오메가3가 없으면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포 간의 카톡이다, 세포 간의 SNS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부족하면 그 세포들이 따로 논다. 그리고 세포들이 딱딱해진다. 그래서 협동이 안 된다. 그리고 몸이 자꾸 아파진다.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힌다. 그래서 오메가3는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그냥 식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저도 이제 병원에 우리 간호사들도 있고 트레이너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하지만 제가 가끔씩은 물어봐요. 영양제를 먹고 있냐, 뭘 먹냐, 얼마나 먹냐.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기능학 병원에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모르는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먹다가 어느 정도는 쉬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먹는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 지방산은 먹어야 된다. 물론 뭐 그 외에도 필수 지방산이 뭐 달맞이 종자에도 있고 뭐 단일 불포화 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오메가3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군입니다. B군 비타민들, B군 영양제. 그러니까 에너지의 마스터 키죠. 왜냐면 B군이 없으면은 간 해독도 안 돼. 간 해독 1단계가 B군이랑 비타민 C가 하죠. 그 다음에 B군이 하는 게 뭐를 하냐면 특히 이제 엽산이나 B12, B6 이런 것들은 메틸레이션 대사에 관여해가지고 수많은 대사에 관여하는데, 우리가 해독을 할 때도 B군이 있어야 되고, 뇌에서 정상적인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려고 해도 B군을 먹어야 되고, 암이 안 걸리려도 B군을 먹어야 됩니다. 암 유전자가 발현되냐 안 발현되냐 이것도 B군들이 관여를 합니다.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B군이 적으면 호모시스테인이 올라가가지고 산화가 돼버려서 혈관이 막혀요. 그러니까 큰 대학병원 가서 검진 다 하고 뭐 약도 처방받아 먹는데 와서 해보면은 B군 결핍이 엄청 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학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엽산은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반이 엽산 유전자 변이에요. 그러니까 MTHFR 엽산 유전자 변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환자들이 왔을 때 먹고 있는 영양소를 봤을 때 이게 활성형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서 아니면 바꿔드려요. 임산부인데도 자기는 MTHFR 변이가 있는데 활성형이 아닌 비타민 B군을 먹는 임산부들도 많아요. 그러면은 대사되지 않은 엽산이 몸에서 오히려 안 좋은 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것들도 산부인과에서 사실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산부인과에서 MTHFR 유전자 변이도 하면 되고 검사를 하면 좋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활성형 엽산을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비타민 B12도 굉장히 중요하죠. B12는 위 수술을 했거나 위축성염이 심하거나 또 위에 자가면역이 오는 악성빈혈 이런 게 있어서 B12가 결핍된 사람들은 완전히 그 신경계 증상, 정신계 증상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완전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게 나빠져요. 기억력이 나빠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검사해보면 막 비타민 B12 결핍이 굉장히 심하고 위가 안 좋아서 그걸 흡수를 못하고, 그 다음에 뭐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재보면은 25, 뭐 50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7 이하가 정상인데 50이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 활성형 B군을 드리면 한두 달 있다가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나한테 무슨 걸 해준 거냐, 왜 그러세요? 물어보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얼굴도 관상도 바뀌어 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게 완전히 다 변해 있습니다. 성격까지. 그게 심한 B군 결핍인 환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맞는 B군으로 보충을 적정하게 해줬을 때 그런 거를 진료실에서 가끔 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전에도 B군을 먹었겠죠.
근데 보면 흡수 안 되는 B군을 드신 분도 상당히 많아요. 활성형이 아닌 B군을 드신 분도 많고, 본인이 B군을 잘 흡수할 수 없어가지고 뭐 위에 자가면역이 있다든지 악성 빈혈이 있다든지 위산 분배가 너무 적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B군 자체가 되게 유명하고 좋은 B군인데 먹으면 수치 안 변하는 회사들 게 몇 개 있거든요. 뭐 그런 걸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B군이 잘 보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사회는 스트레스가 많은데, 스트레스를 이겨낼 때 비타민C도 많이 사용되지만, 우리가 콜레스테롤의 전구체가 비타민 B5입니다. 판톤텐산이죠. 그래서 B군을 잘 먹어야지 부신피로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유행병 중에 하나가 부신피로예요. 엄청 많아요. 제가 이제 대한만성피로 학회 창립 회장으로 오랫동안 환자를 봐왔고, 그래서 아마 만성피로 환자는 국내에서 거의 제일 많이 본 의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보면은 되게 이제 패턴이 비슷해요. 비슷하고 몇 가지만 해주면 되는데, 환자분들은 그 간단한 거를 굉장히 어렵게 돌고 돌아서 찾아가거나 다른 길로 어렵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C나 B군 활성령, 그 다음에 오메가3 이거는 적정한 용량으로 잘만 드시면 이것만 해도 굉장히 몸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먹는 영양제가 물론 많겠죠. 하지만 지방에 무슨 어디 운동선수들 경기할 때 간다거나 아니면 외국에 학회 갔다거나 그럴 때는 가방에 어떻게 그걸 다 싸고 가져갑니까? 핵심적인 것만 싸가지고 가지. 그럴 땐 다른 거 다 빼요. 그냥 제가 얘기했던 C군, B군, 오메가3 뭐 이런 거에다가 뭐 한두 개 더 하는 정도? 그거는 자기 상태에 따라 틀리겠죠. 뭐 추운 사람은 요오드가 될 수도 있고, 호르몬 장기가 약한 사람도 요오드가 될 수도 있고, 기력이 떨어지면 뭐 부신 기능 올리는 영양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내가 면역 올리고 싶으시면 면역 올리는 무슨 동충 하초도 있고, 뭐 버섯 종류도 있고, 뭐 많잖아요.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몸의 3대 필수 영양소를 C, 오메가3, B군인데 이것에 대한 충분하고 흡수가 잘 되는 제제를 드시면 된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닥터 진원몰에 와서 사서 드시면 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시면 답변을 드려요. 아까 비타민C는 6개월 이상 안 먹으면 이제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괴혈병이 와가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음식을 씹어먹기 힘들어져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생명의 불이 꺼지게 되는 거고, 오메가3도 필수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 부족이 되면은 단명합니다. 일단은 암이나 혈관 질환으로 단명이 됩니다. 단명. 그래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보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밥은 안 먹어도 오메가3를 먹고 비타민C도 먹습니다. 그리고 뭐 장에서 뭐 용종이 자꾸 나온다, 유방에 혹이 또 생긴다, 이런 분들 물론 뭐 유방한 요오드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오메가3가 없으면 혹이 계속 생겨요. 온몸에. 그게 눈의 염증일 수도 있고 혈관 염증일 수도 있고 피부에 알러지일 수도 있고 건선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절 통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군이 장기적으로 안 나오면 이것도 암 발병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빨리 걸리는 거죠. 왜냐면 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B12가 빈혈도 조절하고 신경도 조절하고 심혈관 질환도 B군이 없으면은 빨리 막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뇨나 혈압으로 관리를 하고 신경을 쓰고 병원을 다니는데 비타민 B군을 안 먹고 있다, 오메가3를 안 먹고 있다, C를 안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은 결코 건강하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약이 주는 혜택보다 제가 말한 지금 3가지 영양소가 주는 혜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요. 그거는 자료로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심근경색을 앓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인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흡연, 이런 것들이 원인이 한 3분의 1이라면 거의 3분의 2는 제가 말했던 비타민C 결핍, B군 문제, 오메가3 문제예요. 또 이런 것들이 해독하는 독소들 문제.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암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혈관질환 예방하고 내가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양소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딴 건 몰라도 뭘 먹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이거 3가지는 평생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자잘한 병들이나 다른 불편한 증상으로 병원들 순례를 안 해요. 물론 이제 이거만 가지고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다른 게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기초를 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기초에 충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구단 외고 덧셈뺄셈을 해야지 미적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희한한 성분의 영양제들을 찾고 뭐 조합하고 이럴 게 아니라 흡수가 잘 되는 충분한 용량의 C랑 B랑 오메가3를 꾸준히 먹고 나서 그것만 이상이 없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 그런 분들은 치료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제가 찍어드릴 수 있어요. 요거 드세요, 요걸 피하세요. 이거 아니면 거의 심리적인 문제예요. 성격 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영양제가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영양제가 막 선전도 하고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거는 성분도 중요하지만 먹고 수치가 변하는 영양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먹고 수치가 안 변하는 영양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분은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알려드린 이 영양제 복용의 절대 기초, 이 절대 진리를 잘 체득하셔가지고, 정말 간단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것을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한 번 더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로 몸과 마음과 정신의 최대치를 느껴보세요. 그럴 때 이런 C, B, 오메가3 이런 기초 영양소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에너지가 넘칠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를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다들 건강하세요.